안녕하세요. 어, 벌써 뭐 9월 말이고, 초순, 중순, 하순 하면은, 어, 벌써 그 9월 말인 게 날씨도 많이 좀 쌀쌀해진 것 같고, 환절기에, 어, 모두 좀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상황은 이미, 어, 뭐 전개가 돼서 발생이 돼 있는 상태고,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늘 좀 아직도 시간은 좀 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최소한 이 블록체인 사업에 참여를 했고, 그 중에서 하나인 플랫폼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저는 100%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발생이 된 이유는 아주 나쁜 놈이 있지만은 그 나쁜 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 저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여지를 준 것이 뭐냐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돈을 벌고자 하면은 자식들한테 뭐라고 교육을 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죠. 공부를 해서 기반을 닦는 거지요. 제가 회사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저는 그 대여 그룹사 중에 하나인 그 회사에 공채 1기로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인턴제가 시작이 되고, 어, 그룹사에서 인턴 2기와 공채 1기가 거의 같은 시기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대우 연수원에 거의 한 달 정도 연수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배워가지고 배운 거를 가지고서 평생 직장을 찾는 쪽에 어, 부모들은 사고가 박혀 있었죠. 그 당시에 공부를 하던 자식들도 저희들 세대겠지요. 전부 다가 제대로 된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입사를 하게 되지요.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 어, 발령이 나서 갔던 부서가 모니터 개발 팀이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오버타임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정해진 월급만 줘요. 그래서 통상 아침에 8시 반까지 출근을 하면은 보통은 8시까지 출근을 하지요. 그리고 퇴근이 10시 정도 돼서 통상을 하지요. 그러면 하루를 따져보면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14시간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바보가 아닌데 왜 신입사원을 뽑고 거기에 월급을 주고 하느냐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적어도 개발 엔지니어들은 어, 학교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거는 용어의 개념, 실제로 제품에 적용은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용어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그 한 신입사원이 회사에 어,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통상은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경험이 생겨야 된다. 소위 말해서 옆에서 보조해주고 그 거드렛 일 도와주면서, 그리고 또 단순한 거를 도와주면서, 그 다음에 뭐 회로도라든가 그 PCB 패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트웍을 하는 것도 배워가면서 그렇게 일을 배우죠. 그 기간 동안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그 신입사원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입사원도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선배들이 먼저 퇴근을 하기 전에 먼저 나가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왜 그게 버티느냐? 나는 여기에서 제대로 배워서 평생 직장으로, 어, 여기서 뼈를 묻을 거다. 제가 처음에, 저희는 대우그룹사가 그 당시만 해도 꽤 괜찮았었죠. 서울 지역부터 버스가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서울보다는 저는 구미에 있었으니까 이틀 후인가 합류를 했어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여러 군데 대우 그룹사 좀 중요한 데는 들렀다가 자고 또 이동해서 견학하고 또 자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서 출발을 해서 거제도, 부산, 울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연수원에 들어갔고, 음, 토탈 하여튼간에 28일간인가, 마지막 날은 저녁 6시에 한겨울에 산을 하나 넘는, 6시에 출발해서 다음날 새벽 6시쯤 돼가지고 저희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12시간이 걸리도록 그렇게 연수를 받았지요. 근데 그런 거를 왜, 군대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나 하면은 돈을 벌어야 되고 평생 직장에서 낙오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 그룹사의 일원이라는 거를 뭐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공부를 스스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내가 어 독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게 누가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어, 그 상황을 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진급도 빨라지고, 진급이 빨라진다는 이야기는 연봉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거기에서 그 역할극 그런 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제가 이제 과장직을 맡아서 그렇게 하는 걸 했는데, 신입사원이 과장이 된다는 거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 과장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좀 거리감도 있고 부럽고 뭐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화되는 업무 쪽으로 일을 하게 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서는 저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적 엔지니어링보다는 그 제품에 대한 법과 관련된 그 업무를 맡았는데 결국에 제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시장에 풀려서 그게 뭐 영업 활동을 해서 팔 수 있는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저의 업무를 반드시 통해야 돼요. 다른 엔지니어들은 제 입사 동기들은 어, 소위 말해서 PCB만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있었는가 하면은 그런데 거기는 선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뭐 욕도 얻어먹으면서 하고 저도 이제 도와주기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제 업무는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1994년에 입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 조금 지나고 나서 저희 회사가 매출이 그때 1조 2천억인가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도 여기에는 제가 하는 일을 뭐 소위 말해서 선배라고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대우라든가 뭐 LG, 삼성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일을 한 100명씩 이렇게 뭐 시험 설비까지 다 갖춰가지고 전 세계 규격을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저는 소위 말해서 맨땅 히딩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업무 중에는 반드시 영어가 되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더군다나 더 악조건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학원을 이렇게 의학학원을 다니거나 하면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시간만 좀 더 제가 투자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살아온 건데 결국에 그 목표는 제가 빠른 진급을 해야 되고 진급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임금 자체가 상승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거나 하면은 어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이 오도록 하는데 어, 본의 아니게 일조를 한 부분이 너무 몰라서 그렇다. 90만, 100만이 어느 정도 딴짓 못하도록 감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죠. 우리보다는 더 나쁜 놈들이 소위 말해서 재단이고 그 짓을 한 놈이 더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 두 개만 존재를 해가지고는 우리가 손해를 볼 일이 없죠. 왜? 우리가 투자를 안 할 거니까. 알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지 않죠. 그리고 잘못되게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그냥 회사가 아니니까 소위 말하는 프라이빗 컴퍼니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 회사도 아닌 게 지금 개인 회사처럼 지랄 맞은 놈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방치를 시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 이 가을이 다가오고 계절이 바뀌면은 우리가 스테이킹한 그 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정말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죠. 시간은 오늘 제가 여기 영상 녹화를 하기 전에 여기 줌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참 시간은 빨리 흐른다. 근데 그 시간이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우리가 그 돈들을 어디에 또 투자라든가 뭐 이런 걸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알찬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땐 저는 허송 세월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분명히 문제가 된 거는 이제는 알겠는데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뭐 단체도 있고 저희 그 협의회 방에 계시는 분들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 그냥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누가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예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저희가 이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갬블링 하러 들어온 게 아니에요. 투기를 하러 들어온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한다라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했던 그 결정을 했던 시기에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거는 뭐, 어, 원래 시스템대로만 작동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보면은 어떠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라고 만 치부를 하고서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적어도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용어부터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좀 개념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술을 알라는 건 아니고, 저도 기술은 아예 뭐 들여다볼 생각도 없어요. 왜냐? 그거는 지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투기는 그냥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지식도 사실은 좀 없는 거고. 그런데 투자는 생각을 해 보시면은 내가 학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알기 위해서 내 돈을 써가면서까지 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알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데 누가 뭐라고 하니까 그거 좋더라. 그리고 해본 사람이 수익이 나는 걸 보니까 그냥 뭐 다른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 설마 하다가 당한 거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이만큼의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 시간 간격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 적게 뭐 내 님 믿고 한 100만 원 할게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내가 좀 들어와. 다른 거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서 다음에 추가로 뭐 재스테이킹이 또 들어가는 거지요. 더 많은 돈으로. 결국에는 투자를 하는데 내가 뭔가를 좀 알고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내 지갑에 자꾸 이 보상이 돼 갖고 나오는 코인이 거래소 가격을 보고 내가 가진 거를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엄청난 수익이 퍼센테이지로 딱 보니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키우는 거지요. 내가 좀 더 알아보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빚을 내서 하게도 되고 주변 사람들도 자꾸 끌어모으는데 내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지요. 근데 시스템적으로만 운영이 됐다 그러면은 뭐 1,000만, 2,000만 이만큼까지 가고 했다 그러면은 그 자체의 가치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어마어마했을 거다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 제 여동생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 이 생각지 못한 그리고 이거는 소위 말해서 탈중앙화의 아 신뢰 기반의 또 이 그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 쭉 언급이 돼 있는 거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참여한 그런 사업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재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다. 이 모든 것은 여기에 생태계라고 하는 데에서 모든 것들의 가치는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보상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딱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끼어 들어가 가지고 마구제비로 이렇게 조정은 할 수 없을 거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도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걸 아는 거를. 거기에 또 뉴노멀이라는 그런 뭐 강의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맞아요. 정말 그런 강의는 교수님이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었는 거는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보세요. 지금은 최고의 최고봉의 다단계꾼한테 들은 거잖아요. 최고의 다단계꾼뿐만 아니라 그 밑에 쫄무르기들 한테 들은 거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그것들이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사실 너무 무식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일은 터졌어요. 그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미 자료는 만들어 놨는데 배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배포만 하면은 일이 되나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내용을 100% 이해를 하고서 뭔가를 액션을 취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뭐 리뷰는 하고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그 설명을 하고 하려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가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쪽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후에 어
이게 어느 정도 어 일이 매듭이 지어지고 우리가 다시 이전에 하던 대로 뭔가를 하려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죠. 전부 다 여기에서 한번 뒤었으니까 나는 이게 정상화가 되면 다 빼고 다 관둘 거야. 그러면은 가격은 가격대로 떨어질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어 그러니까 그냥 이 사업 자체가 또 뭐 공룡분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가치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내가 그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어 어느 정도는 또 보유를 하면서 장래도 미래도 좀 보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그 이야기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적어도 정상화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지식은 좀 갖춰야 된다. 그래야지 분명히 이 사업은 그 리프럴 리워드라는 그 후원 수익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은 정체가 될 거예요. 정체가 되거나 그 정상화를 가는 데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가치는 기본적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기술력 지랄이에요. 뭐 또 그 콘텐츠 될 거 아니에요. 콘텐츠는 개발할 필요도 없고 있던 거 그리고 그 이미 개발을 해 놓은 업체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개발 진행을 해 오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들도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신규에다가 투자를 한다? 미친 거 아니에요. 통상 1년 6 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그게 1년 6 개월 동안 투자를 해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그게 성공을 하나요? 그리고 게임이라는 게 개발을 하는데 일정이 축축 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게임 시장도 그 속도나 이 라이프 타임이라고 하죠.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되게 짧아요. 그러면 개발하다가 다른 게 또 더 강력한 게 나오고 컨셉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 다른 게 먼저 튀어나와 버렸다. 또 끝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심플하면서도 이 우리나라 사람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본래 취지가 문화적, 금융적 이런 혜택을 소위 말해서 저개발 국가에 있는 오지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콘텐츠, K 콘텐츠 여전히 보고 싶고 그다음에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이 많다는 데에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뭐 어 아 갑자기 생각이 예를 들어서 그 롯데리아나 뭐 그 맥도날드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데 유동 인구가 많은 데에 그 조사를 해서 내주잖아요. 우리 그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배민 왜 그렇게 고가에 매각이 됐는지.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데 가 가지고 누구한테 설명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도의적으로 생각을 해도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내 개개인이, 내 자신이 소개를 했고, 내가 또 얼만큼 알고 있었고, 또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나를 소개한 사람,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뿐인 팔성, 그다음에 그 쫄무래기 칠성들, 육성들, 이것들이 설명한 게 정말 그것들이 알아가지고 뭔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들이 저희하고 똑같은 프론티어 1개개인하고 똑같고, 그리고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뭐 정보를, 뭐 팔성이라는 거기는 받았는지, 뭐 교육을 받았는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말 그대로 거기가 뭐 홍보이사도 아니에요. 재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재단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재단이라는 게 사무실이나 번듯이 좀 있었을까요?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결국에는 모든 가치는 우리가 만들었고, 그네들이 했어야 될 일은 콘텐츠를 렌트를 하든, 그 다음에 운영용으로 써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CS라든가,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나 제대로 된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콘텐츠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도진 개찐이에요. 그게 운영사가 하고, 운영사가 콘텐츠 소싱 뭐 했어요? 2021년 4월, 22년 4월, 23년 4월, 9월, 2년 5개월 동안 뭘 했느냐고요. 그걸 가지고서 매출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이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사멘틀이나 시민언론 열린공감에서 이야기한 것 들어보면은 도로공사, 조폐공사 다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전 매출들을 보면은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가 뭐 설명을 드렸다시피, 모 단체는 고소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소 안 한 사람, 거기에 어 뭐 소위 말해서 그쪽에서는 스폰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뭔 스폰서예요? 뭐 빨대 길이 차이 뿐인 그 무지한 것들이 있지. 그런데 그, 그 사람들 외에 그 사람들이 또 소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배상을 받을 거고, 뭐, 근데 걔들도 받을 게 없어요. 못 받아요. 근데 그런 그조차도 모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게 여전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싸워줘야 되는데, 싸우려고 보니까 그 내가 모르니까
저기에서 일방적으로 나온 정보가, 저게 우리한테 뭔가 내가 손해를 본 거에 대한, 어, 리커버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본데, 천만에 만만에. 불쌍해도 그렇게 불쌍한 게 아니고, 저는 멍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어, 제가 하나 더 여담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어, 퇴사를 했죠. 사직서를 정말 세 번 내서 세 번째 겨우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또, 그 회사에 이제 용역을 TV하고 모니터 사업부를 제가 맡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나왔고, 그렇게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한 달치 820만 원을 못 받고 끝났고, 그런데, 어, 주변에 그 업체들이 그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도 그 전에 거기 용역을 하고 있었고, 다른 쪽은 웬만하면 돈을 받지 않고 좀 도와주면서 제가 이제 홍보를 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자마자 저는 그만큼의 매출을, 저는 거의 부가가치가 100%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시 복구가 됐어요. 정말 머지 않아 가지고 연락이 다 와줬고, 헤드헌터에서도 연락이 와주고. 근데 뭐 저는 뭐 서울 같은 데까지 가가지고 살 자신이 없었고, 뭐 꿈이 앉아가지고 또 출장 가면 뭐 해외 가면 되는 거고, 출장 가고 전화 통화하고 뭐 이메일하고 다 가능하잖아요. 이 시공간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어 한 대학교에 교수님하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특강을 좀 해달라. 제가 아무한테도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었는데 스스로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3학년 전자기계 그쪽 두 곳에 각각 4시간씩 해가지고, 음, 100만 원은 안 됐고, 하여튼 뭐, 한 9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노력하고, 알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전달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번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 화투장 넘겼을 때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화투장을 뒤집어서 낙장을 했을 때 이게 내가 원한 게 되면 돈을 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잃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시면은, 내 나이, 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이런 걸 조금 뒤로 하고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뭐 휴대폰이라는 게, 휴대폰이 아니고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이 결국에는 뭐냐? 컴퓨터예요. PC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가 제공해주는 그런 정보가, 글을 읽어가지고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검색어 치셔가지고 좀 설명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검색어 쳐서 용어들에 대한 부분은 글로 되어 있더라도 찾아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알아야죠.
자식들 보고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지요. 그리고 저 뭐 8성, 7성, 6성 하는 그런 사람들도 공부하라 그러지요. 근데 공부된 게, 알고 있는 게 정말 우리나 여러분들이나 거기나 똑같아요. 본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축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거나 배드민턴을 치거나 탁구를 치거나 하면은 정말 그 실력 없는 것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어떻게 코치하는 말을 엄청나게 내뱉어요. 근데 지가 나가가지고 딱 플레이를 하면은 개발에 정말 어, 뭐 엄청나게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나 말이 많아요. 코치를 하고. 근데 정작 지가 해보면은 못해요.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많이 봐요. 그러니까 묵묵하게 좀 내가 시간 투자를 좀 해서라도 이 큰 돈을 찾겠다는데, 찾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실제로 어 그때는 리플을 보상이 분명히 살아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살아났을 때 어떻게 해서 이 생태계를 좀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지, 삭- 확장을 시키는데 어떻게 기여를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모르면은 어떤 것도 못하고 이 가치가 더 커지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도 그 뭐 하는 일 없이, 어떠한 기여도 없이 눈치만 살살 보고 뭐 누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그것들이 제일 먼저 빠져나갈 거예요. 왜? 아는 게 없고 한 번은 당해봤고, 그러면 그거를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냥 이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또 답습을 하거나 발전이 없고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투자를 하는데 그 결과가, 성과가 결실이 맺어지지가 않아요. 준비를 해야지요. 그래서 어, 지금은 제가 뭐 그런 거 어, 설명을 하고 뭐 하기에는, 지금은 이전에 그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어요.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단체에 어떤 여자 하나가 뭐 계몽을 하느냐. 그 말 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무식해도 완전 무식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뭐 거기서 떠들고 하는 것 자체가 소수만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몰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런 사람들이 뭐 장사방이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희망을 걸었는데, 이는 딱 모이고 나니까 쏙 빠져나가지고 딴짓하고 있잖아요. 딴 게, 예를 들어서 에어드랍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그 사업에 가지고 있던 화폐를,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던 데에 어, 신규로 뭔가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보상으로 좀 주고, 그것도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분에 맞춰서 조금 줄 수도 있지만은 이벤트성을 참여도를 보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에어드랍을 한다고 칩시다. 저기서 이야기하는 케이스타, 예를 들어서 0.1달러다. 그런데 실제로는 0.02 정도 되죠. 0.03, 뭐 그 정도 되는데 에어드랍으로 주는 게 신생 알트코인이 그 가격이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게 어, 상장이 된다. 근데 그거 쓰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 정말 정말 그 사람 수가 별로 안 될 거다. 어느 순간에는 개나 소나 뭐 다 그 가격 상승에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벌써 27,000, 28,000개 되는 거에 또 추가가 됐을 때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어, 뭐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요. 좀 알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적어도 어, 용어라든가 이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누가 말을 하는데. 제가 어, 이 그 생각을 했을 때 용어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연결이 안 되지요. 그리고 사람 뇌리에 뭐가 박혀 있냐면은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단어, 용어의 뜻을 몰라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다른 내용들을 쭉 넘어가 버리는데 그것도 중요한 내용들을 또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스스로 공부도 좀 하고 어, 준비를 좀 해야지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게 그 많이 향상이 되면 그거 아니거든요. 어, 여러분들한테 소위 말해서 투자라는 거는 내가 알고서 어,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걸 투자라고 하면은, 투기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행 가라면서 소위 말해서 갬블링 하듯이 던지는 게 그게 투기잖아요. 여기에서 쫄딱 망하는 게 어, 투기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내가 돈까지 이렇게 빌려서 한다. 결국에는 인생 종치는 거지요. 오늘 제가 뭐 말씀드린 거는 어, 기본적으로 정상화가 되고 또 이 사업이 좀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좀 있다. 그거는 결국에는 배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근데 이제 배민 같은 경우는 그냥 소개만 하는 거지만은 여기에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배민 같은 경우에는 뭐 딜리버리 푸드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근데 우리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고, 블록체인이란 또 다른 그 기술력이 밑바탕이 되는, 그 위에서 어 소위 말해서 누구한테 의존해 갖고 하는 게 아닌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그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좀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구독, 좋아요 가능하면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